그래서 이해가 가고 또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된 판단을 덜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착하다 뭐 이거하고 재물하고 돈 많고 적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부자인가? 부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나쁜 짓을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가? 나쁜 짓을 하면 착하진 않아요, 일단은. 요 두 개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물음표가 되죠.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배우기는 착한 사람이 잘 세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에서 착한 사람이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사람이 나쁜 과보를 지옥에 떨어. 착한 사람 천당에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다하고 재물하고 상관관계 연관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쁘게 돈 버는 사람을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나는 남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부자가 못 되지? 나의 재물적 욕망을 자꾸 핑계를 대. 착한 것과라 연결을 지어서. 자, 요거랑 생각해 볼까요? 건강과 재물과 연관관계가 있냐?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재물하고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죠. 있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건강하면 더 힘 세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건강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연관관계는 있지만 이 건강, 육체적 건강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이 부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없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착한 거하고 재물하고 건강하고 재물하고 상관관계가 이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관계는 있어요. 착한 거하고 재물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관계는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하고 재물하고의 관계, 착하다, 이게 도덕성이죠. 도덕성의 상관관계는 요게 조금 더 높겠죠. 건강하고 재물하고도 관계는 있지만 요게 좀 낮고 요게 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수행. 자, 수행자예요, 수행과 재물과의 상관관계는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수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개 약간 달라요. 수행은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마음 공부하고 재물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연관관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관계에 있으니까 돈 벌 때 너무 마음이 화가 잔뜩 내고 욕심 많이 내고 마음 조절을 잘못하면 거래가 다 끊기죠.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도 수행의 정도가 있다고. 여러분 세속적 차원에서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정도 하고는 재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출가자처럼 아예 전문적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무소유라고 하죠. 돈을 받지 말아라. 돈을 떠나라. 명품을 떠나라. 심지어 옷은 한 벌이면 족하다. 먹는 것에서 떠나라. 한 끼면 족하다. 간장 한 종재기, 된장 한 사발이면 족하다. 요게 수행자잖아요. 수행자. 그 수행자가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재물하고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지혜와 재물과의 관계는 있나 없나? 이게 지혜가, 이게 재물적 지혜가 있고
이 수행적 지혜가 있고 건강적 지혜가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지혜가 많다고. 학문이라고 해야겠네요. 학문이 높아. 박사 학위를 받았어. 연관관계가 재물하고 있을까? 있긴 있죠. 아무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박사가 모두 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재벌이 되는 건 아니죠. 연관관계는 있죠. 도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면 중산층 내지 좀 서민은 돼. 그래도 빈층은 안 된다고. 역시 건강하면 서민 정도는 돼. 빈하진 않는다고. 건강하면. 역시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민은 돼. 학문이 높아도 서민은 된다는 말이죠. 다 연관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이만큼 10까지 높이는데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여기서도 도움이 되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때로는 사람이 악하다. 악한 것과 이 악한,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삼독에 찌들려 있다. 소유욕, 재물욕, 그리고 화를 내는 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가득해. 이제 악한 것도 종류가 많죠. 욕심이 드글드글해. 욕심이. 재물욕이 드글드글해. 자, 재물욕이 드글드글한 사람은 재물이 많을 확률이 높을까 아닐까? 재물욕이 드글드글한 사람은 예, 재물이 높아질 확률이 많죠. 여기서 재물욕이 드글드글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착한 것을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안 쓰고 다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9명은 맨날 밥 사고 다 쏘는데 혼자 안 쏴. 혼자 안 쏴. 저 20년 다니는데 초파일에 등 하나만 딱 달아. 다 얻어. 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들고 가. 막 남으니까 어차피 다 썩으니까 썩는 건 썩느니 집에 가져가는 게 낫지. 그것도 훌륭한 마인드가 훌륭하지 나쁘진 않아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 한 푼, 두 푼 정말 모으고 안 써. 그러면 아무래도 10단계의 대재벌은 못 돼도 중산층에 가까운 3단계 정도는 재물 애착이 크면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안 쓰고 뭐 이렇게 자꾸 모으고 또 땅 사고 그거 가지고 모은 걸로 가지고 또 부동산 또 사고 그러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재테크까지 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재벌이 되질 않아요. 10단계까지. 10단계 가는 사람들은 누가 10단계 가냐면 여기에 수행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10단계까지 갈 수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 또 뭐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구글 창업자 이런 사람들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은 재물 뭐 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돈 벌겠다고. 근데 이 마인드가 이제 좀 그래요. 마인드가 온 세상과 공유하겠다는 마인드잖아요. 세상을 바꾸겠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 물류 활동을 아마존 물류 활동을 혁신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마트 다니고 홈플러스 다니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아마존이랑을 만들어서 했다 이거죠. 아이디어였죠. 세상을 개혁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거죠. 이 마인드는 요 재물을 초월해. 여기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한 방에 몇 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10단계까지 탁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재물은 선악이 공존해요. 재물은 이게 선하고 악한 거랑 관계가 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자가 선악이 공존하면 안 되겠죠. 수행자 공존하면 마음 겉모습은 자비롭고 속으로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건강도 선악이 공존하기 어려워요. 악한 사람이 몸이 아파지기가 쉬워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악한 사람은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은 전혀 이제 학문 악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재물은 악한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재물은 물질, 이게 속성이 좀 달라요. 이게 속성들이 조금씩 다른데, 재물의 속성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역의 속성에 작용을 해요. 제가 이렇게 수집하는 걸 막 좋아해서 이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수집했어요. 아니면 보이차를 가득 수집했어. 아니면 책을 가득 수집했어. 내가 책 수집하는 걸 좋아해. 그럼 책이 가득해지잖아요.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내가 건강이 나빠도 책 수집하겠다 하면 수집이 되는 거예요. 돈 있을 때마다 책을 사니까. 그러면 책이 쌓이는 거죠. 내가 악한 거랑 관계없어. 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막 여러분들 무시하고 맨날 욕직을 해대고 막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도 책을 나는 사고 싶어. 그래서 돈 있을 때마다 일당 받아가지고 책도 사고, 돈 있을 때마다 책도 사고, 그렇게 해. 그러면 책이 많아지죠. 물질은 그런 거예요. 물질은 그처럼 내가 책을 한 권 사고 또 한 권 사고 또 한 권 사고 많아져요.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잖아요. 이제 서로 물질을 주고받는 물물 교환해서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든 게 아닙니까? 화폐도 물질이라고. 물질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떤 그 정신적 가치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본래는 물물 교환이잖아.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 돈 있을 때마다 금덩어리를 사 모아. 악한 사람은 금덩어리 안 주나? 금 파는 데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금덩어리 안 주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금덩어리 줘요. 돈만 주면 금덩어리 준다고. 그래서 금덩어리 또 모으고 당연히 재물이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는 생각지 않고 이렇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럼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선한 것과 재물하고 연관관계를 너무 짓다 보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고 쟤는 악하게 사는데도 왜 부자지? 쟤는 사기쳐서 돈을 얻었네? 그런데도 검찰에 안 끌려가네? 검찰이랑 같이 한 통 속였네? 야, 검찰이랑 같이 한 통 속인 사람은 나라를 해먹더라. 이제 뭐 거기 그들이 다리는 달라. 예, 거기 검찰과 함통속이 돼서 하는 거는 국가를 뭐 거덜내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이렇게 수천억 뭐 수조 이렇게 어디 뒤에 쌓아놓고 있을 것 같아.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이러다 감옥 가진 않겠지. 어쨌든 그럴 것 같아. 그 엄청 악한 거잖아.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돈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폭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무르고 만지고 그러겠어요. 조폭들이. 조직폭력배, 지금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검찰의 앞잡이. 조직폭력배가 검찰의 앞잡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뒤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바치고 어디다 주고 비자금들을 막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조폭들 아닙니까? 영화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그런 것이 현실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재물은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피땀 흘려서 하루 종일 일당해서 하루 종일 일당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2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들은 200만 원 그냥 로얄 사르트 한 잔 먹으면 그냥 200만 원이지. 뭐 그냥 한 명 앉아 있으면 그냥 뭐 몇 천만 원 나와.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재물, 재색이죠. 재색이 꼬이는 거는 선악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과연 선한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벌을 때 악하게 돈 벌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자.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평등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검찰이 개혁돼야 되고 또 경찰도 개혁돼야 되고 법과 제도가 개혁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는 화물연대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여기 화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피눈물 나요. 정말 맨날 적자예요, 적자. 안 나가는 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안 나갈 수도 없어.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이자 나가야 되거든요. 그 몇 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빌렸는데 그 300만 원씩 이자 나가는데 이게 해가지고 한 달에 버는 게 1,000만 원이면 뭐해? 한 1,300만 원 한 달에 열심히 하면 벌거든요. 근데 뭐 기름값이 얼마나 하고 또 뭐에 얼마나 하고 나중에 손에 한 달 안 쉬고 일하면 100만 원 딱 떨어져요. 100만 원 안 쉬고 일하면 기름값에 뭐 보험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자 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아이고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환물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사실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환물 한번 사건 사고 일어나면 물어줘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자기가 밤중에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업종은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말 제일 3D 업종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영화관 가서 셀카 찍을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화물연대 가가지고 가서 위로도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진 못해도 직접 가가지고 내 방에서 이 사람들 너무 고생한다고 이제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지 되는 건데 아무도 국민들도 관심을 안 갖고 언론들도 모두 다 화물연대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화물연대 때문에 뭘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하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마치 큰 나쁜 행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의 물류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류라는 게 피가 도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저렇게 농성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언론은 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개혁을 해줘야 될 그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절에도 화물 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정도 일하면 중산층은 돼야 되거든. 큰 트럭 가지고 일하시면.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말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일을 하면 의사 월급 정도는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 시스템을 악하게 해서 재물을 쟁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민주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거고 복지국가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쟁취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사실은 투쟁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악한 방법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냥 이제 먼저 정보 얻어서 저기다 저 아파트 사고 저 땅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부를 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수십 배를 늘렸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졌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곧 있으면 퇴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더 가난해지는데 이 위에서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점점 더 이렇게 더 높아져 재물들이. 우리는 다 낮아지는데 착한 사람들 또 수행자들 또 학문을 닦는 자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다 아래에서 빌빌 기고 있고 재물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투쟁이 안 돼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분열돼 있어. 언론이라는 거대한 이제 뭐랄까요? 언론이라는 거대한 이제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
미사일들이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잘 몰라.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득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이상 국민들은 그냥 이제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목욕탕에서 여당 야당 가지고 서로 분열을 하고 있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불만을 왜 우리밖에 안 되라면서 서로 만나서 불만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가난한 서민들끼리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기득권들은 더 해먹어요. 더 많이 해먹어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집안 싸움에 다 망하지만 이게 우리 절도 그래. 우리 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 감싸고 우리 같이 함께 수행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막 갈등해. 뭐 과일을 얼만큼 가져갔느니 뭐 스님은 누구를 좋아한다느니 누구는 뭘 한다느니 뭘 이렇게 누구는 보시를 많이 했느니 누구는 안 한다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내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앞의 것만 급급하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한 달 후에 또 1년, 1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지혜가 있으면 우리 가정, 뭐 우리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울산시, 또 경상도, 또 국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봐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거짓말 치고 다녀도 괜찮아. 거짓말 정도야. 그 정도 가지고 더 큰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내부에서 우리 살짝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 뭐 내부에서 욕심 서로 내고 뭐 이렇게 서로 뒷담화 하자. 괜찮아요. 많이 하세요. 뒷담화. 저 좀 많이 까시고 괜찮습니다. 많이 까셔도 저는 많이 준비돼 있어요. 많이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어지간히 당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많이 까시고 그 뒷담화를 하든 서로 갈등을 하든 뭐 이렇게 뭘 하든 이렇게 적당히 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많이 봐주자고 누가 욕심을 내든 뭘 하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걸로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왜 수행을 안 하니? 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왜 거짓말하니? 왜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기도력이 더 강해지고 또 지혜가 더 강해지고 그래야지 외부랑 대응할 수가 있고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국민이 똑똑해야지 이 기득권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보가 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몇 달 사이에 바보가 되는 느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기득권은 국민들을 바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야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래도 불제자인데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눈은 똑바로 뜨고 우리끼리는 꽝꽝 뭉쳐서 절대 기득권들이 다 해먹는 걸 우리도 좀 달라고 좀 하지 뭐. 성불하세요. 네. 기도 열심히 하세요.